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이거 순수하지 못한 학생들 봐라. 어? 여러분들 벌써부터 이렇게 세상을 알면 안 돼요. 자, 우리 녹화 전에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사적으로 인사했고요. 자, 이제 녹화가 돼서 이제 정식으로 탑재되는 최종 점검 라이브 클래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물리원 네 단원 중 마지막 단원 바로 이제 에너지고요. 예, 많은 학생들이 아마 베르누이 법칙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베르누이 법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월 18일부터 세 번째 시간인데, 날짜는 꽤 됐어요. 그쵸? 거의 이제 한 달이나 됐고, 혹시 필요하신 학생들은 나의 나클 찾아도 되고, 다시 한번 공지하면 아직도 모르는 학생이 있어서 수능 최종 점검 형식으로 제목이 아마 최종 병기, 수능 스피드? 이렇게 들어가 보면 EBSI에 뜰 거예요. 그게 8강으로 마련된 정말 최종 점검이고 6월, 9월 모평하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연계 교재 중에서 가장 출제가 빈번한 문제 뽑아서 선생님이 8강으로 만든 거여서 아마 수능 전에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영이는 들었어? 자, 그렇구나. 진영이는 수경들을 자주 남겨줘가지고. 강호준, 화생 선택인데. 자, 아유, 호준아, 영환이는 친구가 아닌 것 같다. 어머머머머, 사람 볼 줄 아는구나. 자, 고맙고, 꼭, 그러면 호준이 저기한테 가서, 어머머머머, 너 책임져, 영환이. 선생님 처음에 이렇게 느리기 시작하는데, 삘 받으면 빨라질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6월, 9월 모평 문제를 다루고 모평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는 개념까지 체크해보고 시간은 1시간 정도로 선생님 잡았습니다. 자, 전기 에너지, 핵 에너지, 역학적 평형, 유체역학, 연력학. 그 중에서 여러분들 이제 조금 힘들어하는 거 역학적 평형, 또 연습 좀 많이 했는데 유체역학, 베르누이 법칙 한번 잡고 그다음 전기 에너지도 이번에 9월 모평의 변압기가 정량적 문제로 출제가 되면서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아,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파트인 것만큼.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메인 화면을 봐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들 채팅창으로 눈이 갑니다. 왜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는지. 자, 사담은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자, 문항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2014 대수능 때 변압기 문제가 나왔었는데 정성적으로 나왔어요. 쉽게. 자, 6월 모평 전력 송전 역시 정성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본 9월 모평의 변압기는 정량적으로 나왔죠. 정성적은 숫자 같은 거 넣어서 계산하지 않는 거. 그냥 개념적으로 묻는 거. 생물에서 많이 출제되는 형태, 의 정성적, 숫자를 넣어서 계산하는 것은 정량적. 그리고, 선생님한테 질문 있는 거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사적인 대화를 하면 우리 여기 PD님이 와 계세요. 자, 이 PD님이 여러분들을 강제 퇴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사담은 원래 세상 사는 게 녹록치가 않아요. 나이 들수록 세상이 이제 무섭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자, 핵 에너지는 대수능에 나왔고 9월 모평에 나왔고 이거 어렵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표현대로 꿀 문제. 틀리면 절대로 되지 않는. 자,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태양전지가 나왔는데 태양전지 6월 모평에 나오고 9월 모평은 출제되지 않았지만 작년 대수능에는 태양전지가 LED하고 함께 출제가 돼서 다이오드도 묻고 태양전지도 묻고 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런 형태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 역학적 평형 계속 출제된 거 아시죠? 9월 모평 때 너무 쉽게 출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역학적 평형에 대해서 대수능 6월 모평이 굉장히 까다로웠고, 또 2013년에 실시된 6월, 9월 모평이 역학적 평형이 어려워서 선생님 생각에도 더 이상 역학적 평형을 꼬아서 내는 문제는 정말 또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조금 수월하게 9월이 나왔고, 자, 부력인데, 자, 부력은 잘 보면 우리 유체역학에서 부력하고 베르누이 법칙이 제일 까다롭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번갈아 나오지. 베르누이 법칙이 나오면 부력이 안 나오고, 부력이 나오면 베르누이 법칙이 없고. 그러니까 부력과 베르누이 법칙은 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가 나오니까 다 해놔야 된다는 것. 그 다음 연력학은 선생님 고등학교 때 어렵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집중적으로 가르쳤더니 연력학은 정말 쉽다고 하더라고요. 3점짜리로 출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 학평, 모평 끝날 때마다 선생님 락을 또 하는 거 알지? 그때 이제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연력학은 정말 다 맞았다고 그래서, 내가 확실히 잘 가르치는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6월 모평에 나왔던, 발전 과정인데, 이거는 그대로 통과해도 되겠죠? 더 이상, 뭐 이런 문제를 묻는 학생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9월 모평에 만만치 않은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거지. 자, 변압기고요. 요건 조금 한번 설명을 해볼게. 이거 맞았어요. 넘겨요. 수용아. 거만한 걸 마음에 들어. 그렇지만, 어렵고, 자, 일단,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의 비를 알아보라고 문제 줬지만, 가문수의 비를 알아보라는 얘기는 결국은 무엇을 구하라는 얘기? 그렇지. V1, V2의 비를 구하라는 얘기. 자, 전압인데 뭘 줬냐면, 저항을 줬고, 또 각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얘가 EP0, 그리고 이 R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P0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걸 라지 R이니까 얘하고 어떠한 비가 있는지 모르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거 물1 맞아요. 잘 보세요. 자, 가문수의 비대로 전압비가 생겨.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1차 코일, 그러니까 교류전원에 공급하는 전력과 그 다음에 2차 코일에서 생산하는 전력이 똑같다고 하는 거지. 그럼 봐봐. 교류전원에서 전력을 만들어서 1차 코일에 있는 이 저항이 EP제로를 썼어. 그러면 얘가 EP제로 썼으면 여기서도 소비하는 전력은 얼마여야 돼? EP0여야 돼. EP0. 자, EP0여야 되니까 얘가 P0 썼으니까 라지 R도 얼마 써야 되겠어? P0를 써야 되겠죠. P0를 써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거 봐봐. 우리가 보통 전력이라고 하면 VI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오메 법칙에 의해서 V는 IR이니까 I제곱 R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2차 코일 얘가 지금 건전지 역할을 하는 건데 이 R과 R이 직렬 연결이니까 전류가 똑같거든. 그런데 소비하는 전력이 똑같으려면 그러니까 저항도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 라지 R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스몰 r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또 뭐가 남았지? 얘가 EP0고 EP0고 이게 r이 다 걸렸네요. 그러면 자, 다시 P는 VI equal I제곱 R. 자, 여기에서 갑자기 자, 여기에서 EP0 그리고 2차 코일에서도 EP0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2P0를 가지고 얘는 R이 쓰고 얘는 4R이 쓰는 거지? 그럼 다시 써보자. P는 VI에서. 자, 이제 2P0, 2P0 똑같아요. 그런데, 자, I도 모르고 V도 몰라요. 그럼 얘는 이제 뭘로 또 바꿀 수 있냐면 얘들아, I제곱 R로도 바꿀 수 있고, 사실 I제곱 R로 바꾸면 한 큐 되는 것도 있는데. 자, 이렇게 바꾸면 이번에는 전체 소비하는 P가 똑같아. 그런데 R이 몇 대 몇이야? 1대 4야. 그러면 I제곱은 4대 1이어야 되니까 I는 2대 1인 거를 알 수 있죠. 즉, 이 회로에 이 I의 전류가 흐르면 이 회로에는 I의 전류가 흐르는 거고 V는 IR이잖아. 그럼 얘는 EIR이 V인데 얘는 V는 IR인데 I 곱하기 합해서 4R이니까 결국 V는 몇 대 몇? 1대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이걸 또 바꿀 수도 있다. 자, V 대신에 IR 대입해서 I제곱 R이죠? I는 R분의 V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도 풀 수 있어. 그럼 한 큐에 알 수 있어, 얘는. 얘는 I를 구해서 다시 V를 따졌는데 이 식을 쓰면 자, P는 똑같아야 되는데 저항이 1대 4야. 그럼 V는 1대 2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얘들아, 니네 싸우니? 내가 열심히 이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는데. 나 있잖아, 니들 그러면 나 이거 확 강의실 종료하고 나가버린다? 그치. 니들이 아직 내 성격을 모르는구나. 자, 어쨌거나, 자, 사담은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 10분, 내 성격 교육 고약하기로 유명하대? 나 고약한 거 안 보여줬는데, 어? 너희들 고약한 게 뭔지를 모르는구나. 자, 이 문제 어떠니? 할만하니? 자, 그럼 우현이는 이거 어디에서 어렵니? 3번인 것은 왜? 그냥 감으로?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이 문제는 여태까지 변압기나 전력에서 정량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았는데 9월 모평에서 정량적인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수능에서도 정량적인 문제로 출제될 확률이 충분히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 알아둬야 돼요. 자, 그러면 가문수의 비를 따지라고 하면 결국 가문수는 전압의 비니까 전압을 구하라고 하는 거고 힌트를 잘 봐야 되는 게 전력을 줬어요. 전력을 주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항의 비를 줬어. 이거 가지고는 조금 쉬워. 그런데 모르는 라지 R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얘를 결정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그럼 잘 보면 1차, 2차 전력은 똑같다는 데 했잖아.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그럼 얘가 이 P0를 쓰면 얘도 이 P0여야 되는데 얘가 P0를 쓰니까 얘도 P0를 써야 돼. 그런데 전력은 VI인데 우리 V 모르잖아. 각각의 V. 그래서 V 대신에 IR로 바꾸면 I제곱 R인데 자 얘는 지금 직렬이니까 전류가 똑같죠? P가 똑같다는 얘기는 결국 저항이 똑같다는 얘기. 그래서 라지 R이 이 스몰 r이라는 것을 알아내는 게 힌트예요. 자, 그러면 자, 얘는 R이고 얘는 합해서 직렬 저항이니까 4R이야. 그런데 전체 소비 전력 2P조로 가진 똑같아. 그럼 다시 이제 전력 관계로 와서
알고 있는 거는 전력이고 또 뭘 알고 있지? 우리 저항을 알고 있잖아. 그럼 다시 전력식은 VI, I제곱 R 혹은 R분의 V제곱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R을 알고 있죠. R이 1대 4예요. 그럼 V는 1대 2 하고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알아두기를 바라고 수능 병기 최종 스피드 거기에서도 선생님이 9월 모평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모평 해설 강의에서도 그때도 개념적으로 잘 다뤘으니까 소비 전력 구할 때 저항을 합쳐야 되나요? 이때 저항을 합친 거는 무슨 소비 전력이야? 전체가 소비하는 전력이지. 전체가 소비하는 전력이니까 요거 합하고 요거 합하면 결국 직렬로 저항이 연결된 건 2R이 직렬로 연결된 건 4R짜리 저항 하나가 연결된 거랑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4R짜리 저항이 이 피조류의 전력을 소모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고 9월 모평에 나왔던 문제 수능에 나올 확률 굉장히 높아요. 수민이 뭐? 어떤 건이상? 여기 있는데 연필. 마우스 대신에 연필이 뜨는데 손가락이나 체크 표시를 해줘? 아, 요건가 보다. 이거야, 이거? 손가락? 선생님은 연필이 뜨는데. 왜 그럴까? 이제 보여? 아, 손가락으로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알겠어요. 굉장히 단순한 거였어요. 자, 왜냐면 다시 클릭했으니까. 자, 이번 문제, 역시 이제 핵 에너지 나오면 우리 원자 번호, 질량수 맞추는 거, 더하는 거,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자, 이거 예전에 나왔던 문화 문제 스타일이야. 예전에 이게 물리 2에서 넘어왔거든. 자, 이렇게 있더라도 뭐 어려울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한번 쭉 보도록 할게. 자, A가 짱짱짱 변하는 건데, A의 질량수는, A 여기 있네. 질량수는 중성자 수하고 양성자 수를 더한 거니까 144 플러스 90 해야 되겠지? 그래서 기억번은 당연히 틀렸고, D하고 A는 양성자 수가 같은 것을 동위원소라고 부르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디귿번인데, 요 디귿번 같은 경우, 이제 베타 분계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베타 분계는 뭐가 베타 분계야? 전자가 튀어나오는 게 베타 분계잖아. 그렇지. 자,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x라고 하는 x에 뭐 이거 20, 이거 30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근데 얘가 베타 분계가 일어났어. 그러면 뭐가 쪼개져 나오냐면 전자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만족시키려면 양성자가 하나 늘어나고 질량수는 변함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원자의 종류가 바뀌겠지. 근데 결국 이게 뭐냐면 약한 상호작용이 관련해서 중성자가 전자를 내보내면서 양성자로 변하는 바로 그 과정이에요. 양성자가 하나 늘어났잖아. 근데 질량수가 변함이 없다는 얘기는 양성자가 하나 늘은 만큼 중성자가 없어진 거지. 즉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면서 전자와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중성미자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원자 번호가 하나가 증가했다. 질량수는 변함이 없는데 그러면 이게 베타 분계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자, 양성자가 하나 증가해야 돼. 양성자 주니까 안 되고, 양성자가 A에서 B로 하나 늘었네, B에서 C로 늘었네, 베타 분계 두 번이지. 나머지는 계속해서 양성자가 줄어드니까 베타 분계가 아니죠. 그래서 디귿번이 바로 정답 1번, 2번 기억 니은은 쉽더라도 3번에서 조금
이제 틀릴 수 있는 문제. 이럴 경우, 어머, 실수했어요 라고 생각하는데 실수 아니에요. 출제자들은 항상 디귿번호로 여러분들한테 정답인지 아닌지 일부러 의도적으로 내주는 거지 실수 아니니까 실수라고 생각한 학생들은 다시 한번 꼭 살펴보도록 하고 기억, 니은, 디귿이 있었으면은 많이 있겠지. 근데 사실 이제 평가원에서 출제위원들도 이거 맞춰요. 예를 들어서 기억, 니은, 디귿을 하면 틀린 학생이 많겠다. 그러면 이 보기를 조절해서 조금 이렇게 그 문항의 난이도를 맞추는 방법도 있어. 그러니까 어렵게 내야 되겠다 하면 이 문제 자체가 어렵지만 보기를 헷갈리게 주는 것도 어렵고 얘는 2점짜리 정도니까 너무 보기를 어렵게 주지 말자. 그러니까 웬만큼 학생들이 좀 알고 있으면 중간 정도 알고 있으면 맞추게 하자 하면 이렇게 보기를 쉽게 할 수도 있는 거란다. 빛도 파동성과 입자성을 가지고 있듯이 누구나 다 천사와 악마, 이중성을 가지고 있겠지.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해. 자, 이번에는 이제 역학적 평형 6월 모평인데 좀 까다롭게 나왔는데 자, 돌림힘 같은 거는 그냥 돌림힘은 잘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쵸. 이놈의 철수가 문제야 항상. 민수는 좀 착하게 잘 등장하지 않는데 철수가 자, 정지했어. 자, 이래서 A가 나무판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를 650이라고 줬네요. 이거 힌트지.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꼭 힌트고 그 다음에 그림 나는 B의 위치를 왼쪽으로 X만큼 이동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나무판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고 수민이 말이 지금 선생님 딱 눈에 띄는데 예전에는 영희가 한 말은 거의 옳았어. 왜냐면 철수, 민수, 영희 셋이 나오는데 여자는 영희밖에 없는데 영희가 틀려봐. 그럼 마치 여자가 물리를 엄청 못하는 것 같잖아.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게 또 페미니스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정말 영희가 거의가 옳은 말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영희가 너무나 옳은 말을 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너무나 또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최근에는 영희가 틀린 답을 가끔 해. 그러니까 무조건, 왜냐면 선생님이 수능 기출 문제를 모아놓고 세봤거든. 영희가 틀린 말을 한 적이 있나 없나. 그랬더니 과거에는 없었어. 그런데 최근에는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나무판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x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하기 전에 힌트. 자, 왜 그림을 두 개 줬겠니? 얘들아. 꼬이려고? 그래, 꼬이려고 했지. 자, 그런데 수능은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쓸데없는 정보를 주지 않아. 이렇게 가하고 난데 나를 물었잖아. 그럼 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정보가 하나 있어. 뭘 찾아야 될 것 같아? 그치, 철수의 무게야. 나번을 풀으려고 해도 철수의 무게를 모르잖아. 그런데 철수의 무게도 모르는데 X를 구하라는 거야. 이러려면 철수의 무게를 알아야만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철수의 무게를 누구를 통해서 구해라? 가를 통해서 구해라. 자, 그러면 가를 통해서 철수의 무게를 구하면 시간 관계상 쉬운 것은 선생님도 그냥 좀 봐야 되겠다. 자, 6월 모평이죠. 자, 가본에서 철수의 무게를 모르는 학생도 있나요, 혹시?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질량이 40kg인 직류면체. 그럼 질량이 40이니까, 자, 여기에 400N 있겠네. 중력가속도니까. 400 있고,
자, 그 다음에 A가 떠받치는 힘 650 줬고, 철수의 무게 모르니까 W라고 할까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B가 떠받치는 힘도 있다? 얘도 몰라. 자, 이 경우에, 그치, 내가 관심 있는 건 철수의 무게야. 그럼 한 큐의 철수의 무게를 구하려면, 자, 고정점을 어디에 놔야 될까? 그렇지, 관심이 없는, 그러나 모르고 있는 곳에 받침점을 놓으면 되죠. 자, 받침점을 놓으면 650에 의한 토크. 항상 토크는 받침점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 돼. 자, 철수, 받침점을 중심으로 원을 그려야 되니까 철수에 의한 토크. 막대의 무게에 의한 토크도 고정점을 중심으로 원을 그려야 되니까 토크. 그래서 650 곱하기 5m 이퀄 W 곱하기 4 플러스 400N 곱하기 2 해서 하면 철수의 무게가 얼마가 나오냐면 얼마 나와 얘들아? 600N 나온다. 600N 60kg. 그래서 철수의 무게가 600이 나와요. 자, 그러면 철수의 무게가 600이니까 이제 봐. 철수는 자기의 무게로 막대를 600으로 누르겠죠. 자, 그럼 막대에 작용하는 힘 역시 막대의 중력 400N. 자, B가 받치고 있는 힘 F. 그 다음에 A가 받치고 있는 힘도 물론 있겠죠. 이거 F, A라고 놓을게요. 자, 그런데 또 보니까 무엇을 구하라고 하냐면 나무판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X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FA도 모르고 지금 FB도 모르잖아. A, B를 다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X의 최대값을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FA와 FB의 관계를 찾으라는 거지. 그럼 잘 봐봐. 자, 지금 철수가 여기 있어. 둘이 막대로 버티고 있었는데 점점 X가 왼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럼 이동하는 것만큼 이 A가 나무 판자를 떠받치고 있는 그 힘은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A가 힘을 하나도 들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이 철수로부터 점점 이 철수의 몸무게를 결국은 지금 B가 버티고 있는 거지. 언제만큼 이 철수와 이 막대기에 이 관련된 이 힘을 B가 다 버티겠는가? 그거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놓을 수 있어? 자, 선생님이 쓴 식을 보면, 자, 이 막대. 그런데 우리 여기서 또 모르는 거 있어. 받침점 세워야겠다. 어디다가 받침점을 세우면 제일 좋을까? 그렇지. 여기죠, 여기. 내가 모르고 있는. 자, 여기다가 받침점을 세우면 이제 남은 거는 뭐야? 바로 받침점을 중심으로 400N에 의한 토크와 철수에 의한 토크. 이 힘이 같으면 이제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풀면 되고 더 자세하게 정확한 풀이를 원하면 모평 해설 강의를 보면 되는 거고 자, 커다랗게 다시 한번 문제를 짚어보면 이렇게 두 개를 준 거는 얘는 비교하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지. 비교하라고 하면 몇 대 몇이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이거 깨끗하게 좀 다 지워놓고 시작하면 자, 지금 내가 관심 있는 건 x의 최대값이야. x를 구하려고 하면 요 a, b의 받침점에 뭐 힘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철수의 무게를 알아야 되거든. 철수의 무게를 모르잖아. 철수의 무게를 모른다는 것은 자, 얘들아 가장 좋은 방법은 신경 쓰지 않는 것. 나한테만 집중해 주세요. 자, 이 철수의 무게를 그러면 구하라고 가번을 준 거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무슨 얘기지? 사실 평가원에서 이제 여러분들 다른 정성적인 문제가 쉽다 보니까 정량적인 문제에 시간을 많이 들이게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차라리 철수 무게도 주고 딱 이것만 줘도 충분한데 시간을 길게 잡는 거지. 어떻게 보면 좀 마음에는 안 들지만
자, 그래서 철수의 무게를 가번을 통해서 얼른 구할 수 있어. 철수의 무게는 가번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점점 B를 A 쪽으로 가까이 가져간다는 얘기는 A의 힘이 점점 약해져서 A가 하나도 나무 판자에 힘을 작용하지 않을 때, 그때 바로 그 때까지의 B의 자리가 어디냐, 거기까지를 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위로가 될까 싶은데, 시간은 대한민국에 있는 고3 학생들 모두가 다 부족해. 충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부족하면 남들도 부족하니까 당황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알 수 있는 문제를 다 맞추면 돼. 나한테 허락된 시간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10월 합평은 쉬웠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 컷이 45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는 어렵건 쉽건 간에 거의 등급 컷이 45니까. 자, 찍어야 되면 여러분들 완벽하게, 사실 또 이것도 한다. 평가원에서는 거의 오선지의 확률을 20%씩 고루 내려고 노력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19문제를 완벽하게 맞췄다. 혹은 18문제를 맞췄다. 그런데 3번이 좀 부족하다. 2번도 좀 부족하다. 그럼 뭐 2번, 4번, 3번 하나씩 찍으면 틀릴 수 있으니까 하나는 틀린다고 생각하고 2번을 2개 찍든 3번을 2개 찍든 하나라도 건져야죠. 그렇다고 정확하게 20%씩 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종 점검할 때 20%씩 고르게 분포하도록 이제 이 선지도 구성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조금 도움은 되겠지. 자, 9월 모평은 이건 어렵지 않고 이 문제의 답은 2번 0.2m였고 다스라 안녕 기숙사 점호는 정말 무서워. 자, 어렵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수학적인 문제였었지. 뭐 중심도 줬으니까 이 토크하고 이 토크의 값이 같도록 하고 또 바꿔치기 해서 얘를 또 같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길이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거 그냥 내 맘대로 뭐 얘를 L1이라고 하면 얘를 L2라고 놓고 길을 똑같이 L1, L2 했고 스몰 m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라지 M1, 라지 M2로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식이 나오겠지. 하나만 써보면 ML1 equal 라지 M1, L2. 자, 얘는 M2L1 equal small m L2가 될 텐데, 자, 여기에서 내가 지금 M을 알고 싶은데, large M, large 2로 표현됐으니까, 요거 L1, L2가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L1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 요렇게 large M이 생기니까, 요 L1 자리에 얘를 집어넣으면 L2, L2 지워지면서 식이 정의돼서 마치 요거는 이제 수학 같은 냄새가 나는. 자, 요거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얘들아? 자, 그럼 이제 자, 요 문제 나왔어. 보지도 않고 이거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겠어? 당연히 부력이죠. 그럼 부력인데 A, B가 이 상태로 가만히 있잖아. 가만히 있고 우리 이거 두 물체 실로 연결됐어. 뭐라고 생각해? 한 물체로 생각해. 그럼 일단 당연히 중력 있겠네. 중력 얼마? OMG. 자, 부력 있겠지? 부력 FV는 rho GH인데 액체의 밀도는 A의 밀도의 3배니까 자, 액체의 밀도를 그러면 3로라고 할까? A의 밀도를 로라고 하면 자, 로지 V인데 이때의 로는 액체의 밀도여야겠죠? 그 다음 V는 반만 잠겨 있으니까 2분의 3V.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G. 요거 두 개가 어땠다? 같다. 라고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럼 복잡한 장력 같은 것은 안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풀어야 돼? 바닥이 B를, 아우, 큰일 날 뻔했어, 얘들아. 맞아.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자, 바닥에 B를 떠받치는 힘. 자, 중력 있고 부력 있는데, 어우, 큰일 날 뻔했어요. 바닥에 떠받치는 힘, 수직항력도 있죠? 자, 그러면 수직항력은 얼마일까요?
모르지. 맞았어요. 자, 그런데 요거 두 개 더해가지고 OMG가 나와야 되니까 수직항력은 OMG 빼기 2분의 9 로 GV. 그런데 역시 MG에 의해서 구하라네. 그럼 GG 있고, 자, 요거 로 있고 V 있는데 뭔가 로 V를 가지고, 그렇지, 바꿀 수 있겠죠, M으로. 요거 가지고 구할 수 있죠? 자, A의 밀도가 그냥 우리 로라고 놨는데, 얘가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 V 대신에 뭘 놓을 수 있어요? V 대신에 M분의 로로 놓을 수 있겠네. 아니지. V 대신에 로분의 M. 자, 그럼 V 대신에 로분의 M을 지워보면, 근데 얘들아, 왜 여기 로가 두 개니? 아, 2분의 요 9자구나, 9자. 로가 아니라. 3분의 2V? 2분의 3V. 왜냐면, 지금 한 물체로 봤는데, B는 V가 다 잠겼고, A는 반만 잠겼잖아. 2분의 V. 9자를 이렇게 쓴 거야, 선생님이. 나도 내가 써놓고 헷갈렸어, 얘들아. 그리고 연필. 왜 연필 다시 또 안 되지? 아이고. 이게 다루는 게 정말 쉽지가 않네. 한서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V 자리에 뭘 집어넣어? 로분의 M. 그러면 로는 쉽게 지워지니까 2분의 9 mg. 답은 2분의 1 mg죠. 부력의 베르누이보다 쉬워? 그런데 베르누이도 선생님하고 수업을 들으면 베르누이도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얼른 통과를 해보자, 얘들아. 자, 드디어 이제 베르누이. 이 베르누이 선생님이 최종 병기에서 단계별로 잘 설명을 했는데, 자, 한번 보겠어요. 일단 여러분들은 이걸 모르더라. 얘는 유체가 이동하고 있는 유체고 얘는 이렇게 딱 잠겨서 정지하고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두 가지 상황. 자, 그러면 A점에서의 압력을 PA라고 하고 B점에서의 압력을 PB라고 하면 자, A점에서 유체는 모든 방향으로 압력을 가하잖아. 그러니까 위, 아래, 좌우 이쪽으로도 PA의 압력을 가해서 이 PA는 또 모든 방향으로 압력을 가하니까 얘를 PA로 누르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럼 먼저 우리 연속 방정식에서 이거 알 수 있지. 면적이 3대 1이야. 얘가 속도가 V야. 그럼 여기서의 속도는 당연히 얼마겠어? 3V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 하나로 베르누이 법칙 쓰는 거야. 어떻게 써요? 자, PA 플러스 A점에서 2분의 1 로 V의 제곱 플러스 우리 이제 기준면 뭘로 잡을까? 우리 기준면을 이걸로 그냥 잡을까요? 자, 기준면으로부터 얼마만큼 있어요? H만큼 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 로지 H. 자, 이게 뭐하고 똑같아야 돼? B점에서의 압력 PB 플러스 2분의 1 로 3V의 제곱. 그리고 기준면을 얘로 잡았으니까 얘는 포텐셜 에너지는 그냥 없는 거지. 이렇게 해서 식이 하나가 나왔어. 그 다음 이제 얘를 생각해 보는 거야. 자, 얘를 생각했을 때 잘 봐, 얘들아. 자, 여기서 누르는 PA가 있어요. 자, 요 PA 그대로 전달돼서 얘를 PA로 누를 거고 얘는 PB로 누르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PB로 누르겠지. 그런데 요거 딱 H만을 줬어요. 높이차를. 그럼 잘 봐, 얘들아. 유체의 압력, 얘는 정지에 있잖아. 정지에 있을 때 유체의 압력은 로지 H인 거 기억하죠?
즉 수심의 깊이에 상관이 있단 말이지. 그럼 봐봐. 자, 여기하고 여기하고 일단 잘라보자 이렇게. 자, 자르고 얘도 한번 잘라보자. 그럼 봐봐. 조금 이게 이 회색에 있는 게 로죠? 진한 게 10로야. 그러면 요만큼 높이에 해당하는 이 압력은 서로 지워지지. 얘도 이만큼 누르고 얘도 이만큼 누르는데 여기에 얇은 막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쪽에서 총 압력과 이쪽에서 작용하는 총 압력이 똑같으니까 이 막이 가만히 있고 결국은 이거 다 정지하고 있는 상태잖아. 그러면 요만큼 로지 요 깊이, 로지 이 깊이 누르는 것은 어떻게 된다? 서로서로 비껴서 없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잘라봐. 쫙 자르면 10로에 해당하는 요 밑바닥에서의 압력, 10로지 요 높이, 또 10로지 이 높이도 서로서로 압력이 똑같으니까 얘도 비교. 그러면 남아있는 그 유체의 압력은 뭐냐? 왼쪽은 요만큼, 오른쪽은 이만큼의 유체의 압력이야. 이게 똑같으니까 정지하고 있는 거야. 만약 얘가 더 크면 쭉 이렇게 올라갔어야죠. 그러면 요만큼 남은 요 압력, 그런데 무시하면 안 되는 게 PB도 누르고 있거든. PB 플러스 10로 GH 이것이 또 요만큼에 해당하는 로 G 이게 뭐냐? 라지 H야. 에다가 역시 뭐도 눌러요? PA도 누르고 있어요. 2차 연립 방정식이야. 스몰 h 여기 있잖아. 여기. 아! 잠깐. 오. 그렇지. 요만큼 있어야겠죠? 지우고. 어우, 잘했어요. 청출어람. 선생님, 근데 사실 지금 조금 정신이 좀 미안한데 멍한 것이 선생님 노트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선생님 아까 계속 원격으로 거의 한 2시간 동안 이 노트북을 하는 바람에 그쪽으로 정신을 확 빼놓고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오늘은 조금 살짝 집중이 안 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주네요. 아 진짜 너무 잘 키웠어. 사실 키운 거 아니지. 여러분들 스스로 컸죠? 고맙고. 자, 베르누의 법칙에서 문제가 나온다 싶으면 이제까지는 작년도 예비 대수능은 요것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벤츄리간이라고 하지? 요거 붙었어요. 자, 지워놓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따로따로 생각해라. 자, 요거 압력 플러스 2분의 1 로브의 제곱 플러스 로즈 h 양쪽이 똑같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얘도 따로따로 생각해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각각 유체의 압력이 있고 그 작용하는 압력에 딱딱 끊어서 유체가 똑같네, 깊이가 똑같네, 그럼 지워진다. 또 얘도 끊어서 똑같네, 지워진다. 그러면 이제 달리 압력을 가하는 것은 오른쪽은 얘, 그 다음에 요만큼. 아까 요거 제가 빠뜨리는 실수가 있었죠? 여러분들은 실수하지 않게. 자, 그리고 나머지 요거 좌변은 요만큼 하고 PB가 남는데 준상아 당연히 힘들지. 선생님이 있지. 이 물리원 개정교육과정에 사실 이 유체역학이 여태까지 중에서 처음으로 고등학교에 이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선생님 대학교 때 배우고 한 번도 공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근데 개정교육과정에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선생님도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선생님이 1년 동안에 물리원 수능 강의를 EBS에서 5번을 해.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거기다가 파이널, 최종 병기 이렇게 2년을 했어. 그럼 10번 강의한 거지? 10번 만에 깨달았어, 나도. 10번 만에.
답은 wait a minute. 야, 니들은 이거 하러 오면서 시험지 안 가지고 와? 최소한의 준비를 하고 와야지. 내가 못 틀려나 봐야 되잖아. 2번이야. 학교 수업은 1년 동안 한 번만 하니까. 사실 오히려 EBS에서 하는 게 훨씬 많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고 있어도, 그냥 이런 거야. 이랬다가 정말 10번째 가니까, 아, 이게 이거였어. 그렇지. 선생님 5번 들어가니까. 학교에서 물리원 5번 하네. 1년에 한 번 하잖아, 그런데. 학교 수업은. 거기에서는 물리 선생님이 1년에 1학기에 물리원 다 떼주고 2학기에 물리원 다 떼주고 그래. 자, 선생님처럼 생각하기가 힘든 학생들은 자, 선생님 10번 만에 깨달았다고 그랬지? 여러분들 이거 한 번 고민했고 선생님 강의 한 번 들었죠? 8번 더 해야 돼. 8번. 그리고 이 강의는 선생님이 모평, 9월 모평 해설 강의에서 더 단계별로 더 끊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 문제는 설명 길게 했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다시 한번 하고, 그리고 모평 해설 강의에서도 했고, 그래서 내년도 교재를 선생님이 지금 쓰고 있거든. 내년에도 수능 강의를 맡게 될 것 같아서, 그때는 이제 이 벤츄리관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이제 이렇게 수능의 문제가 나오니까 조금 더 교재에 친절하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도 시행착오를 거쳐 가는 거지. 이러면서 성숙하는 거지. 내년에도 수능 강의를 하게 일단 계획으로는 뭐 부러워. 자, 그 다음에 연력학, 이거는 정말 거의 뭐 묻는 친구들이 없더라고. 선생님 그 라클 해설강에 들어온 친구들은. 그래도 뭐 혹시 모르니까 공식부터 쓰고 시작하는 거. 자,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필요한 사람들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래요. 자, PVC 막대가 아니라 PVT 막대. 자, 그리고 열받으면 기체는 E라고, 그리고 남는 에너지, 자기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 데 쓰는데, 기체가 하는 일은 P 델타 V이고, 내부 에너지는 결국 온도와 동일한 개념이다. 자, 현기 무슨 말 하려고 했니? 음, 아, 자, 그러면 6월 모평 자기 이제 시험지에 가지고 있을 테니까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혹시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게 있으면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야 돼. 또 이런 기회가 또 오지 않으니까. 자, 9월 모평도 연력학은 뭐 기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9월 모평도 마찬가지로 공식 쓰고 시작하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 공식에 이 문제를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9월 모평에서 혹시 저 미심쩍은 거 있어요? 하는 학생들이 있나요? 사실 이 비열 연용량 같은 경우에는 물리2에서도 또 다루고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 물리2에서 정량적인 문제를 내기 때문에 구태여 물리1에서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는데, 근데 나는 이제 거의 완벽하게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혹시 모르니까 어렵지 않잖아, 비열 나오는 거. 봐도 되고. 만약에 이제 선생님 아들이 만약에 물리1을 시험 본다. 근데 아직 개념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 엄마 비열도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본다면 안 해도 돼 라고 말은 해줄 것 같은데, 그래도 선생님이 뭐 출제자가 아니니까 여러분들한테 안 해도 돼 이랬는데 문제가 나오면 또 엄청나게 나를 원망할 테니까. 진영아,
선생님 아들도 정말 선생님이 대박이라고 생각을 할까? 그 질문은 조금 회의적이야. 엄마는 다 똑같아. 정말 집에서 늘어진 추리닝을 입고 있고 쓸데없는 잔소리와 노파심이 아주 가득한 존재. 엔제 같은 경우에 기출문제가 좋긴 한데 개정물리1의 구교육과정의 물리2 문제가 넘어오면서 실제로는 정성적으로만 접근하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기출문제의 물리2에 나왔던 걸 갖고 오니까 정량적 문제까지도 많이 나와 있어요. 엔제는 기출 아니지. 미안하다. 엔제는 기출 아니죠. 그런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만학생 질문을 하는데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최소한 3번, 내 욕심으로는 5번. 그렇게 완벽하게 하고도 뭔가 더 경험을 하고 싶다. 그러면 2013, 2014, 6월, 9월 모평 그리고 2014 수능 문제집을 풀으라고 하고 싶어. 고2 학평 같은 경우에는 그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거든.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번엔 낸다. 그럼 경기도는 선생님들이 이제 출제를 하는 거니까 수능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거하고는 살짝 달라. 그리고 고2 학평은 고3 학평보다는 훨씬 쉬워. 그러니까 고2 학평을 풀 것 같으면 차라리 고3 학평, 그러니까 6월, 9월은 평가원이고 나머지는 전국 연합이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늘 강의할 때도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5번까지는 해야 안 틀리더라고. 질문해도 돼, 휘태야. 이게 마지막 문제거든. 응, 니은. 어. 자, 9월 몇 평의 니은 번은, 정답인데. 어, 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유가, 자, 일단 한번 볼게. 자, A가 그리고 또 하나는 피스톤이 천천히 이동해서 정지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A가 B보다 압력이 크면 확 밀리겠지. 그런데 천천히 이동했다. 혹은 정지했다 그 얘기는 A의 기체가 미는 압력하고 B의 기체가 미는 압력이 늘 똑같은 상태로 유지했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A의 압력이 늘 일정했다는 말은 아니야. 일정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A의 압력이 처음하고 똑같으면 이게 증가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A와 B 두 개의 압력이 서로 증가하면서 단 압력이 1, 2, 3, 4 증가하는데 A와 B의 그 압력이 똑같다라는 거고 자, A 같은 경우에 자, 금방 한 것처럼 1 플러스 델타 U인데 1 했죠? 자, 1 했으니까 플러스 값을 가져. 그 다음에 Q, 열 받았잖아. 그럼 생각해봐. 자, 열을 받았어. 열을 받았으면 당연히 부피가 팽창하고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등원 과정이라는 그러한 어떤 보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온도도 증가하니까 내부 에너지도 증가를 해야 되겠지. 그리고 봐봐. 등원 과정의 같은 경우에는 PV 이퀄 T니까 등원 과정이 유지가 되려면 부피가 증가하면 압력은 어떻게 돼야 돼? 감소해야 되겠죠. 그런데 얘는 밀려났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는 A의 압력이 일단 처음보다는 컸다는 얘기고 또 B로 따져보면 B는 단열이잖아. 단열인데 부피가 이제 줄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얘는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된 상태. 자, 그럼 B의 기체가 받은 1은 자, B도 그대로 써놓고 할까? 자, P는 W 플러스 델타 U인데 자, B 기체가 받은 1 역시 P 델타 V. 자,
그럼 보세요. P 델타 V인데 여기서도 얘가 P 델타 V거든. A와 B의 P가 똑같아. A의 부피가 늘어난 만큼 B의 부피도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 A가 한 일과 B가 받은 일이 똑같아요. 그런데 Q는 뭐야? 물론 이제 얘는 단열이니까 0인데 Q는 P 델타 V에다가 또 있어. 무슨 값이. 그러니까 B가 받은 W보다는 Q가 요만큼이 더 있지. 그래서 얘는 이제부터 얘들아 이렇게 A하고 B하고 두 개가 나오면 두 개의 식을 각각 항상 요 Q에 관련된 연력학 법칙을 써놓고 그리고 생각하면서 비교를 해야 실수가 없어요. 쌤, 델타 V 값을 알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알 수 있죠. 근데 정확한 것은 델타 V의 압력도, 이게 등압 변화가 아니면 압력도 변화하니까 그렇게 단적으로 어떤 숫자를 딱 집어넣는 건 아니고 또 사실 이 P 델타 V는 물리2에서도 다루는데 2분의 3 nR 델타 T 값을 가져. 그걸 우리 안 했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얼마다라고 물리1에서는 알 수는 없어. 그러니까 물리1에서는 단열 변화일 경우 B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P 델타 V와 똑같다. 이 정도는 물을 수 있지.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단적으로 어떻게 물을 수는 없어. 만약에 등압 변화다. 압력이 일정하고 델타 V만 팽창했다. 그렇더라도 이제 이 Q 값을 모르니까. 자, 오늘 에너지는 아마 이게 마지막 문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한 것처럼 여러분들 힘들다고 말하는 베르누이 법칙, 역학적 평형까지 해서 이제 문제를 다 다뤄봤어요. 아, 수민아, 이 태양전지는 선생님이 2, 3, 지난번 라클에서 다이오드를 다루면서 함께 했었거든. 수민이 태양전지에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었니? 그럼 여기서 하지 뭐, 뭘 묻고 뭐, 태양전, 어머, 수민아, 너는 뭐니? 퇴장? 누가? 우리 피디님이 퇴장을 시킨 것 같은데. 피디님을 대신해서 선생님이 사과할게. 왜 그랬지? 그러니까 수민아 미리 네가 모평을 시험지를 보면서 네가 먼저 풀어보고 했어야지. 선생님도 내가 이거 해도 될지 모르지만 너무 답답했던 시절에 사주를 보러 갔거든. 막상 그분 앞에 있으니까 뭘 물어봐야 될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근데 사주를 자주 보는 내 친구를 보니까 걔는 미리 질문할 걸 적어가더라고. 자, 휘트 질문 보도록 할게. 저항이랑 코일이 연결됐을 때, 휘트 질문 잠깐 보고, 진동수가 올라가면, 아, 음흠. 자, 코일이면 XL이고, XL은 2파이 F L인 거잖아.
근데 진동수가 커지면 XL이 어떻게 되지? 작아지지? 그러니까 처음보다 전체 전류가 커지는 거지. 근데 주의할 것은 이거 교류잖아, 교류. 직류가 아니고 교류니까 계속해서 얘는 일정한 저항값을 갖는 거야. 일정한 저항값을 갖고 교류기 때문에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그런데 F가 커지면 어떻게 돼? 진동수가 커지면 I가 작아지지, I가 작아지면서 이게 만약에 시간에 대한 축이다. 그러면 최대 I 이렇게 커지고 진동수가 증가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류 패턴이 되는 거지. 흐르다가 안 흐르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거지. 증가하면 똑같이 커지는, 뭐가 똑같이 커지는? 어머머, 어머, 미안해, 미안해, 드려. 선생님 정말 뭐라 할 말이 없다. 오늘, 미안, 미안. 그쵸, 커지니까, 저항이 커지는 효과니까, I는 작아져야 되겠지? I는 작아지고, 저항은 커지면서 I는 작아지니까, 원래 이렇게 흘렀던 전류라면, 시간축에 대해서, I는 작아지고, 또, 진동수는 커져야 되니까,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패턴을 보이겠지. 그래서 보통의 경우 뭐 i의 최대값이 그전보다 작아진다. 또 i의 평균값이 전보다 작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러니까 일정해지지는 않아. 왜냐하면 교류니까. 교류는 뭐야?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류의 방향과 세기가 변하는 게 교류지. 일정해질 수는 없어. 일정하게 흐르려면 교류가 아니라 건전지와 같은 직류 전원을 연결해야지. 휘태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태양전지. 명환아 어서 와. 우리 다 끝났는데. 영어 듣고 오는구나? 음, 그래, 알았어. 고마워. 왜? 선생님이 더 이뻐서? 원래 더 정확하게는 전기장 개념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이게 N형이고 이게 P형이야. 그럼 N형에는 전기, 전자 바글바글, P형에는 양공 바글바글 있겠죠? 그리고 이 접하면은 전자하고 양공이니까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빛을 쪼이면 결합하고 있었던 부분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오는 거지. 그럼 전자가 떨어져 나오면서 양공도 생기겠지. 그럼 봐봐. 요 부분에서 전자가 방출이 됐어. 전자가 방출이 되면 그 부분은 전자가 방출되고 양공이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마찬가지로 이거 플러스가 뛰어. 그럼 플러스가 뛰니까 결합되어 있는 이 전자들이 여기 있는 또 많은 양공하고 결합한 전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플러스를 띄고 있으니까 그 전자들이 이 플러스 띄고 있는 거에 의해서 이쪽으로 끌려가겠죠.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접한면 위쪽으로 끌려가면서 결국 또 이 접한면 위쪽에 전자가 쌓이니까 N형 반도체에 존재하고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밀려나겠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위쪽이 플러스면 아래쪽은 마이너스가 돼서 마찬가지로 이 접합면에 있는 전자는 이 플러스 전기장, 그러니까 사실 전기장이라고 해봐야 별게 아닌 게 위가 플러스고 아래가 마이너스니까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그냥 전기장에 걸린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 뿐인 거고 실제로는 이와 같은 과정으로 계속해서 빛을 쏘여서
이제 나오는 전자는 위쪽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위쪽으로 끌려가고 양공은 아래쪽이 마이너스 전하 띠고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끌려오면서 결국은 N형 반도체는 전자 밀어내고 또 이쪽으로 이 접합면에서 나온 양공은 이 마이너스로 끌려오면서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을 결국 또 밀어내는 거야. 근데 이걸 괜히 이렇게 전기장으로 설명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이 드니까 선생님은 그냥 처음부터 밀어낸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역학 질문? 어떤 질문?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게 중력만 작용해도 등가속도 운동이잖아. 그리고 일 에너지 정리라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야. 일 에너지 정리는, 그건 당연하지. 일이라고 하는 게 뭐지? F를 주는 거잖아. 힘을 주지. 그럼 물체가 힘을 받으면 무슨 운동을 해? 가속도 운동하잖아. 등가속도 운동. 그러니까 일정한 힘을 주면 등가속도 운동이고 일정하지 않은 힘을 주면 가속도가 변하지만 어쨌거나 F라고 하는 힘을 줘서 S만큼 물체가 움직였다면 이 F와 S의 곱만큼 이 물체는 운동 에너지 혹은 때에 따라서는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도 가질 수가 있는 거지. 힘이 작용하면 무조건 일 에너지 정리가 사용돼야지. 자,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 자, 4단원 에너지 단원. 이제 수능 보기 전에 여러분들과 볼 수 있는 기회는 이번 주 토요일 날 10월 학평 해설 강의 이제 뒷담화에서 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모르고 유익하다 싶으면 들어오고, 수능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 많으니까, 뭐 또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해서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기는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 9시, 그치, 힐링, 선생님도 힐링이 되더라고. 몸은 힘들어도. 그래서 이제 10월 학평,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외에 선생님한테 이제 정말 선생님 얼굴을 보면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그때뿐이니까 자기가 무엇을 정말 모르는지 꼭 구체적으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서 오시고, 자, 저는 이제 그러면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강의는 제가 칼같이 퇴장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끼리 또 채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끝나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 여러분들 스스로 틀린 거 하시고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오늘도 저와 함께 끝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내가 랩을 잘하는 게 아니라 렉이 걸렸다가 한꺼번에 풀리는 거란다, 진영아. 자, 그러면 자, 선생님들 오늘로 마지막 보는 학생들 분명히 여러분들 다 준비 잘 했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또 평가원 출제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일부러 낚이는 문제를 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했는지 알기 때문에 최대한 착각하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그래서 틀리는 문제가 없도록 문제를 고심해서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출제자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어려운 문제는 남들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만 실수 없이 잘 풀고, 자, 이번 주 토요일 저와 함께 볼 학생들은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끝!